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네. 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지원에 따라서 수혜가 굉장히 좀 커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국방 지원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군수 사업 쪽으로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쪽 분야로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고 또 중국의 경제력과 함께 군수력 역시 세계 1위를 차지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지난 주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였던 양회가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됐지만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이 국방비 증액 문제였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 국방비를 10% 증액하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최근 강력한 국방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향동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향동력은 비행기 엔진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또한 이 엔진뿐 아니라 기타 비항공기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비행기 엔진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회사는 이 항공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 1월부터 이름을 중향동력이라고 변경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곧 제2의 군사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뿐 아니라 최근 일본과의 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앞으로 군수사업 더욱더 떠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예상되는 기업 중향동력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중국의 이제 항공 엔진을 제조하는 이 중항동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군수 사업은 국가의 어떤 좀 성장 기반이고 좀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투자 매력도 좀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영광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항동력, 이 중국 상해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중항동력은 중국의 대표적인 군수업체이고요. 네. 비행기체의 심장으로 불리는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최대 기업입니다. 네. 현재 상해 A주에 상장되어 있고요. 작년 11월에 호강통이 오픈되면서 호강통을 통해서 직접 주식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의 종가는 31.8위안이고요. 시가총액은 620억 위안, 원화 기준으로는 10조 8,500억 원 정도입니다. 대조주는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서한항공엔진그룹인데요. 영문 이름은 AVIC 시안 에로 엔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조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은 30.6%입니다. 네. 자, 현재 지금 31위안화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퍼가 그래도 꽤 높습니다. 한 50배 가까이 되는 이런 기업이에요. 예. 보니까요, 주가가 아무래도 52주 최고가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후광통 시해 이후에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은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군수 사업 쪽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면 역사가 어느 정도 깊은 기업인지 그리고 사업 부문이 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런 측면도 같이 점검해 주시죠. 네, 중항동력은 1993년에 서한항공동력회사라는 항공엔진업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2008년 10월에 상장사인 길림화윤생활을 인수함으로써 상해 증시에 5회 상장됐고요. 네. 그리고 항공동력이라는 종목명으로 계속 거래되어 왔습니다. 2013년 초부터 해서 중국이 군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중국 정부는 중항공업 등 8개 핵심 기업들의 자산을 중항동력에 주입해 넣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구조조정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항공 엔진 관련된 연구개발, 제소, 유지보수 등 사업을 모두 통합해서 중국의 최대 항공 엔진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네. 2014년 3분기 기준의 매출액은 160억 위안이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2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엔진하고 비항공기 제품, 외조가공 등인데요. 항공기 엔진 사업의 매출 비중은 49.5%를 차지하고 있어서 약 절반 가까운 수준이고 가장 핵심 사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비항공기 제품과 외조가공의 매출 비중은 각각 38%,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일단은 뭐 매출액 비중은 이런데 이익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나 좀 차이가 좀 나고 있나요? 이익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엔진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대부분의 이익을 지금 뭐 항공 엔진 제조에서 지금 얻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수익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은 좀 나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결국 이제 항공 엔진 쪽으로 다 집중이 돼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 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주가 수익률도 한번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앙동력은 과거 3년 동안에 90.5%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과거 1년에는 42%, 최근 1개월에는 3.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3월 초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IPO 물량 부담 등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겪었던 영향이 컸는데요. 지난주 후반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이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는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더딘 그런 행보를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그래도 장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익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땠을까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79.3억 위안이었고요. 순이익은 3.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13.1%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분기 기준의 매출액을 봤을 때는 160억 위안으로 늘어났는데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자산 편입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컨센서스에 따르면 2016년까지 매출은 연간 15%, 순이익은 연간 26%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성장세는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 매력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투자에 대한 관점을 볼 때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서 이 기업의 앞으로의 좀 전망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망 종목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정부가 항공 엔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2012년 말에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출범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이 군사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이러한 목표를 강조해 왔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과거의 대외 군사 정책에 있어서 도광 양회 전략, 다시 말해서 재능을 감추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를 노리는 이러한 보수적인 전략을 적용해 왔는데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라오면서 주동적인 군사 전략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나 남해 지역에서 중국과의 군사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건국 이후에 원자핵이나 로켓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늘려왔지만 항공 엔진 부분은 해외 수입을 의존했고요. 그리고 투자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항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계 왕관에 달린 보석이라는 이러한 이렇게 불릴 정도로 기술 난도가 높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30년의 투자 시간이 걸리고요. 비행 기체물을 제조한 뒤에도 8,000시간 이상의 실험과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 효용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군수용과 민간 항공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산업을 2011년부터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중국 정부 예산의 15%를 초과하는 그러한 수준의 최대 지출 항목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8,870억 위안, 원화 기준으로는 155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 더 늘어난 수준이고요. 시진핑 정부의 군사강국 목표는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장기 플랜입니다. 이 회사와 같은 그 군수산업의 핵심 기업들은 꾸준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항공 엔진 연구 개발과 제조, 유지 보수 이런 가장 핵심적인 분야들을 모두 통합했기 때문에 향후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 항공기 수요 급증도 주요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그러니까 보니까요, 좀 군사 계획 자체에 어떤 정부의 의견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네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군수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고 이전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았다면 이번에는 아주 장기적인 대응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긴 모멘텀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계 애널리스트 의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전반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중앙동력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 기관은 총 9개이고요. 매도 의견을 내놓은 증권사는 없습니다. 중앙동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중국 정부가 군사 강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핵심 기술 분야인 항공 엔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유망 종목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이제 정책 모멘텀이나 그리고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주가의 등락을 감안하시면서 적절한 시기에 매수하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장기적인 전략도 좀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좀 매수 의견을 볼만하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내수 시장만 해도 뭐 이 항공기 시장이 2020년까지 좀 상당히 좀 내부에서 좀 수요가 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다가 세계 시장으로 볼 때도 중국이 좀 야심차게 지금 뭐 글로벌 2위까지 우리는 항공 시장 도약을 좀 해보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민간 수요의 부분도 좀 크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차트를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한 52주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장기적인 관점을 좀 들고 가자 해보셨는데 좀 조정시에 들어가는 전략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3년부터 주가가 최근 3년의 수익률을 보면 주가가 약 90% 한 배 정도 뛰어 올랐는데요. 사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PER 그 12개월 예상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40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사실 동종업계와 비교하면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순이익이 연간 26%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26%의 사실은 PER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수준에서 볼 때 연간 26%의 수익률은 보증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판단됩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아까 외국계 의견도 들어봤지만 강력 매수 그리고 매수 추천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국의 군수사업,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려는 중국 정부의 어떤 시도, 여기 뒷받침되어 있을 때 가장 큰 수혜주로 될 수 있는 중앙동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네.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용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직투, 해외 직투까지 저희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 국내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